이번 요런 문제는 일단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다양한 총 3개 카테고리였다 맞지? 시그마 F 그 다음에 보존력, 비보존력 요런 힘들이 각각 일을 했을 때 물체가 그 힘을 받는 물체가 에너지가 변하는데 합력이 그 물체한테 일을 하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고 보존력이 그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데 그게 음의 관계다 이거지. 보존력이 양의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음으로 변한다. 대표적으로 떨어지는 물체한테 중력이 양의 일을 한다 맞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그 물체에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가져온다. 요 3개를 이제 여기 가장 기본 정의였어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자 2kg짜리 물체가 위로 100N의 힘을 받고 이 상태로 10m만큼 올라간다면 우리가 뭐 그냥 포텐셜 에너지는 mgh 그러면 200줄 증가하고 그러면 얘는 나머지 80N으로 운동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풀 건데 결국 따져보면 100N 우리가 당겨주는 이런 장력 이거는 외력이다 맞지? 비보존력. 그 다음에 얘는 아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다 맞지? 보존력. 이 중력과 비보존력과 보존력의 합의 결과 합력 시그마 F는 위로 80N 상황이다 그렇지? 얘가 20N이니까. 그러면 이 각각의 힘들이 물체에게 일을 한단 말이야. 비보존력 일단은 올라가는 물체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플러스 1, 밑으로 힘을 주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비보존력은 위로 100N이니까 얘는 100N에 10m에서 플러스 1000줄의 일을 할 거다 이거지. 이 플러스 1000줄의 일로 뭐가 변하냐? 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거다 이거예요. 정의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합력 80N으로 얘가 일을 얼마하냐? 위로니까 플러스 1. 80N으로 10m, 그럼 800줄의 일을 플러스 1을 한다. 이게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어질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존력이 20N으로, 근데 음의 방향이네. 그럼 마이너스 1을 할 거고, 20N으로 10m 뒤로 당기니까 마이너스 200주. 자, 이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이어질 건데, 그게 음의 관계다 했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200주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총 1000줄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800주는 운동 에너지, 200주는 포텐셜 에너지로 증가할 거다. 그게 중력 때문에 남고 운동 에너지가 1000줄 다 같이 증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요 문제도 보면 자, 맨 처음에 바닥에 있었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F라는 힘을 받았네. 자, 그럼 바닥에 있을 때 얘는 운동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도 0인 상황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0입니다. 자, F라는 힘으로 H만큼 받았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상태일 거야. 자기 mg 아래 방향. 그러면 합력은 F-mg. 자, 그러면 요만큼 올라갔어요. 자, P점을 찍었을 때 얘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F 덕분에 FH 받았어. 이게 총 역학적 에너지야, 얘.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F-mg로 H 동안 받은 게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고, 요게 합력이 한 일. 그 다음에 보존력인 mg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mgh2를 했는데 그게 포텐셜 에너지 증가로 이어졌으니까 mgh 이러면서 전체 fh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가는 상황은 요게 총 2h네. 자, 이 2h 가는 상황은 그냥 얘는 mg밖에 안 받아요. f가 없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에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비보존력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태고. 그러면 Q점에 도달했을 때도 얘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FH. FH가 역학적 에너지였으니까 FH가 역학적 에너지 될 거예요. 근데 Q점은 성격상 얘는 최고점, 즉 정지하는 지점. 그럼 운동 에너지가 0일 거니까 이 총 역학적 에너지가 누구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3h 높이에 있으니까 3mgh다 이거예요. 그러면 F는 3mg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점을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3mg 나왔으니까 F가 3mg면 F-mg 합력이 2mg다 맞지? 2mg로 H만큼 E를 받았으니까 얘의 운동 에너지가 2mgH인 순간이 P점. 그러면 2mgH는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해주면 V는 루트 4gh 그러면 2 루트 gh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높이 H는
얘가 이제 시간이 있지. 시간이 3초. 그러면 놀이기구가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 자, 이 놀이기구는 총 이동 시간이 3초라 했는데 올라갈 때는 가속도 EMG 받았으니까 합력이 EMG니까 가속도는 EG.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아니고 그 지면에서 P까지, P에서 Q까지는 중력만 받으니까 가속도 G.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정지에서 어떤 속도, 임의 속도 V를 찍고 다시 정지. 그러면 똑같은 속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속도가 2배인 순간이 있다, 맞지? 그러면 가속도가 2대 1이면 걸린 시간은 반대로 1대 2일 거다. 그럼 총 3초면 처음에 1초 썼고 나중에 2초 썼고. 그러면 나중에 2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 이렇게 묻는 거네. 이런 게 이제 그 H가 나오면 다 나올 건데 요 V가 지금 2루트 GH다, 맞지? 근데 이 V는 2초 만에 가속도 G 받아서 정지를 했다 이거지. 그러면 20m/s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4GH가 400이네. 그러면 GH가 100이니까 H는 10m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문제나 뒤에서 물체 개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 가지 힘이 일을 했을 때 에너지의 변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결국은 에너지의 변화량을 준다는 거는 B를 준다는 거는 뭘 주는 거다? 힘의 B를 주는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번은 이제 물체 개다, 맞지? 자, 물체 개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물체는 총 5m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A는 빗면에 따라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을 받을 거야. 자, 그리고 B는 그냥 매달려 있으니까 자기 중력 EMG 받을 거예요. 자,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EMG 부분이 이겼겠죠. 자, 여기 F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EMG한테 졌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얘는 질량 전체 5m을 가속시키면서 얘가 운동하고 있다. 근데 문제에서 준 게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10배다 이렇게 줬어요. 자, 보통 크게는 우리가 이제 개를 보면 두 가지 상황으로 문제를 푸는데 먼저 준 대로 그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자,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그럼 어떤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얘 못 떨어졌으니까 감소했겠지. 결국은 무슨 힘이 한 일이다. 보존력이 한 일의 음의 값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크기만 감소량이라 했으니까 크기만 볼 거야. 그러면 누가 일을 했냐? 얘가 떨어진 높이가 h라면 이 B가 받는 중력이 일을 한 거예요. 중력, 보존력. 그러면 얘는 EMGH야. 뭐 당연하게. 자, B의 운동의 증가량이 10배 했으니까 B는 5분의 1 mgh 운동에너지 증가했어요. 그러면 B가 내려오는 동안 H 내려오는 동안 5분의 1 mgh 증가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얘가 받는 알짜 힘이 한 1인데 그게 5분의 1 mgh네. 다른 말로 하면 이 5분의 1 mg가 얘가 받고 있는 합력이구나. 즉 그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10배다 했으니까 얘가 받는 중력이 그 합력의 10배다 이 소리. 그러면 얘는 밑으로 5분의 1 mg를 받고 있는 거야. 자, 어떤 물체가 받는 합력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은 거지. 자, EMG의 장력 작용해서 합력이 이렇게 되는가? 장력은 5분의 9mg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질량이 B가 2m이고 A가 3m인데 B가 5분의 1mg라는 그 알짜 힘을 받으면 뭐 B의 가속도는 5분의 1g, 10분의 1g 이런 가속도가 될 거고 A도 B랑 어차피 같은 가속도, 같은 개니까 묶이려면 질량 비대로 알짜 힘을 받아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B보다 2분의 3배 더 무거운 질량이 더 큰 A 같은 경우는 2분의 3배 더 많이 알짜 힘을 받아야 되니까 10분의 3mg 10분의 3mg라는 알짜 힘을 받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장력이 5분의 9mg네. 그러면 5분의 9mg에서 F 빼서 10분의 3mg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10분의 18에서 10분의 3 빼면 10분의 15. 얘는 2분의 3mg구나. 그러면 이 빗면의 경사는 세타는 사인 세타가 어느 정도? 얘는 3mg, 자기 무게 3mg에 딱 절반을 빗면 방향으로 받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다.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A, B, 포텐셜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 자, B의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변화를 줬어요. 자, A는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야. B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 운동 에너지는 원래 정지하고 있던 놈들이 다 운동 시작했으니까 다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서 A의 포텐셜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도 다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묶여있는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B는 결국 질량이 결정한다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3대 2로 얘들이 변할 거다 이거지. 자, 근데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얘들 둘이가 몇 대 몇으로 묶였냐면 10배라 했으니까 10대 1로 묶였어. 그러면 좀 숫자를 맞추려면 20대 2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B가 20 감소하면 그 B의 운동 에너지는 2 증가하고 B의 운동 에너지가 2 증가하면 A의 운동 에너지가 3 증가한다 이거지. 그러면 A, B의 운동 에너지로 도합 얼마를 썼어요? 5를 썼네. 그러면 20에서 5 주고 남은 에너지 15는 A가 포텐셜 에너지로 가져간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은 A의 가속도의 크기 물었잖아.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A가 받는 I자임 또는 B가 받는 I자임만 구하면 끝이다 이거지. 그러면 R자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 증가량의 10배다 했으니까 얘가 받는 중력의 EMG에 그냥 10분의 1, 5분의 1mg 받구나. 그러면 얘의 가속도는 중력 받으면 가속도가 G잖아. 그러면 중력보다 10분의 1 합력을 받는다 했으니까 가속도는 10분의 1G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3번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P점에서 출발해서 Q점을 통과한다. 질량 M이다. B 질량 줬고 거리 D 뭐 다 줬어. 그림에서 다 나와 있네. 그러면 따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자, 어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줬어.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무슨 힘이 한 일? A가 받는 힘 중에서 B 보존력이 한 일이야. 지금 보니까 얘는 D만큼 움직였네. 그러면 D. 그러면 A가 받는 B 보존력이 D만큼 길이 동안 한 일이 3분의 1 mgd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3분의 1 mg는 뭐냐? A가 받는 B 보존력이구나. 자, 근데 A는 두 가지 힘을 받아요. 중력 성분으로 내려가려는 힘과 위로 당겨주는 장력. 근데 이 장력이 비보존력이거든. 그러면 장력이 비보존력이 한 일이 3분의 1mg가 되려면 1mgd가 되려면 얘가 3분의 1mg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3분의 1mg라는 장력을 받아야지. 장력은 결국 그거잖아. 두 물체 간에 주고받는 힘, 장력을 받아야 두 물체가 가속도가 똑같기 위해서 장력을 그렇게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A는 내려가려는 힘을 모르니까 일로 가보지 뭐. 그러면 B도 3분의 1mg를 장력을 받고 있고 B는 아래 방향으로 자기 무게 mg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전체 자기 R자 힘을 3분의 2mg 받고 있네요. 그러면 질량이 m이니까 이 전체 물체 계의 가속도는 3분의 2g구나. 그러면 A도 3분의 2g라는 가속도를 가지기 위해서 장력이 지금 3분의 1mg로 당겨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그러면 기니 D 봅시다. 기억.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는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이라는 게 B도 어차피 D만큼 떨어졌어. 자,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다 찾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합력이 2를 해주면 B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그러면 B가 받는 합력 잘 아는데 그러면 합력 곱하기 D 해주면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mgd 돼야지. 틀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니은 A는 3분의 2였지. 맞고. 자, 그 다음에 라지 A의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 그러면 라지 A가 받는 힘 일단은 3분의 1mg 했는데 얘가 라지 M이다 치지 뭐. 그러면 라지 M 얼마인지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네. 그러면 라지 M이 얼마나 올라가면서 3분의 1mg라는 장력으로 얘가 2를 받았잖아. 그러면 3분의 1mgd 역학적 에너지 증가했다 이거지. 자, 근데 운동 에너지의 B는 질량 B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지 뭐.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요게 얘가 밑으로 받고 있는 그걸로 가야겠네. 지금은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나그림 안 봤네. 나그림에 보니까 끊어지고 나서도 가속도는 동일하다. 그러면 끊어지고 나면 A는 가속도는 R자임이 결정하니까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밖에 없는데 이 A의 상황이 가와 나에서 두 상황인데 가에서는 장력 3분의 1mg 받고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 받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는 장력이 없으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 고 중력성분만 받고 있다. 근데 이 상황이 가속도가 둘이 동일하다. 그럼 R자임이 같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의 2배만큼 장력이 잡아당겨 주니까 얘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장력이 3분의 1mg니까 얘는 6분의 1mg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상황이 다 나왔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6분의 1mg. 그럼 우린 전체 가속도로 가면 될 것 같아. 6분의 1mg에 B의 무게 mg. 서로 겨뤄서 전체 R자임이 6분의 5mg. 자, 전체 R자임이 6분의 5mg인데 가속도는 전체 가속도는 3분의 2g. 그러면 6분의 5mg를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스몰 m으로 나눴을 때 그때 가속도가 3분의 2g구나. 그러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3분의 2g 넘겨주면 4분의 5m이네. 그러면 라지 m이 4분의 1m이구나. 그래서 D가 또 맞네요. 답은 D.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서 결국은 걔들이 하고 싶은 말이 힘으로 보존력, 비보존력, 합력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죠. 오케이. 자, 4번에 보니까 일단은 실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네. Q점에서 실이 끊어지는 상황이고,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 EL이라는 길이는 함께 개로서 운동하고, 실이 끊어지고 A는 혼자 L을 추가로 내려오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은 개로 함께 운동을 할 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5분의 4배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들고 가는 거지 뭐. A의 운동의 증가량은 A가 받는 합력,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가 받는 중력. 그러면 MBG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증가량 자체가 5분의 4배니까 얘가 5면 얘가 4다 이거죠. 그러면 얘 중력 5F 주지 뭐. 그 다음에 A가 내려가려는 힘과 장력이 합쳐서, 그러면 A는 지금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과 장력을 합쳐서 받아서 R자 힘 받는데 이게 4다 이거죠. 자, 그런 정보로 여기서 줬어. 자,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이다. 자, R에서 운동 에너지가 9이라면 Q에서 운동 에너지는 4이야. 자, 그러면 이 4이라는 운동 에너지는 도대체 어떤 힘이 일을 했냐? 지금 우리가 찾아준 이 4F, 아까 5F 했으니까 4F겠지. 자, A가 그 개로서 운동할 때 받는 R자 힘이 4F였어요. 4F가 2L만큼 일을 하니까 4E라는 에너지를 줬어요. 자, 그러면 길이 L만큼 이제 A는 실이 끊어지고 나면 A는 내려가려는 힘, 요 힘은 받을까요? 중력성분. 이 힘이 길이 L만큼 일을 했더니 추가로 운동 에너지 얼마 줬냐? 5E를 줬어.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봤던 4F, 뭐 저거 보면 4F가 2L 일을 하면 우리가 4E라고 했고, 그러면 5E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길이 L만에 F-가 얼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는 위에서 4분의 5배니까 4분의 5배 하면 얘는 10F. 그러면 10F가 2를 해서 5E를 줬다. 그러면 얘는 10F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고, 그러면 장력은 4F 줘야 되니까 6F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봤을 때 전체가 A가 내려가려는 힘과 B의 중력이 겨뤄서 전체 힘이 5F다 맞죠? 그 중에서 A가 R자 힘으로 얼마나 받아갔어? 개했을 때 4F 받아갔다 맞죠? 그러면 B는 R자 힘을 F 받아갈 거다. 그러면 이렇게 1대4로 R자 힘을 나누면 받는 이유는 그게 질량비다. 그러면 A가 B의 4배다. 이렇게 찾은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표로서 그려둬도 돼. 자, A와 B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살펴볼 건데, 자, 포텐셜 에너지는 내려간 놈이 1차나. 그러면 A가 내려갔어, 마이너스. B는 올라갔어, 플러스. 운동 에너지는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운동했으니까 플러스. 자, 근데 이제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랑 A의 운동 에너지 B를 줬어요. 5대4라고. 그러면 얘가 플러스 5고 얘가 플러스 4다 이거죠. 자, 그 전체 9는 전체는 아니지만 아직 요거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못 찾았으니까 9는 다 A의 마이너스에서 왔다 이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서.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준 게, 그러면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 자, 지금 A가 플러스 4 됐다는 거는 Q까지 왔을 때지. 자, 그러면 R까지 오면 플러스 5가 더 추가돼서 플러스 9가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A가 Q에서 R까지 오는 상황은
그냥 빗면 따라 지가 떨어진 높이 요 L만큼 내려오면 빗면 따라 L만큼 내려오면 지가 떨어진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5구나. 맞죠? 그래서 9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위에서 P에서 Q까지 올 때는 2L이었으니까 P에서 Q까지 내려오면서 잃어버린 에너지는 10이다 이거죠. 그러면 A가 결국 마이너스 10. A가 마이너스 10인데 4, 5 줬으니까 B의 운동 에너지는 1 남았지. 1 주겠지. 그러면 이제 B의 운동 에너지와 A의 운동 에너지가 4대 1로 나눠 가지네. 요게 질량비다. 그러면 A의 질량이 4배 더 크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A, B, C 물체 연결해서 F를 주고 있는데 F를 0에서 2T까지는 얘가 4mg 줬네. 자, 4mg 줬더니 가만히 정지했다. 균형이 맞다는 소리니까 F가 4mg면 내려가려는 힘도 4mg. 내가 3mg. 그러면 B가 빗면 따라 받는 중력 성분이 mg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힘을 받는 상황이고 이제는 얘를 지운다 맞지? F가 mg로 바뀌네. 자, F가 mg로 바뀌면 전체 힘은 이렇게 내려가려는 전체 힘은 3mg다 맞지? 3mg를 질량비대로 할자임을 나눠 모을 거다. 근데 문제에서 주는 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자, C의 포텐셜 에너지, C가 받는 중력 3mg 너무 잘 나와 있다 맞지? 자, 3mg가 한 일과 B의 운동의 증가량, B가 받는 합력 이 한 일이 3대 7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 힘 자체가 이거의 7분의 3배, 3mg의 7분의 3배니까 7분의 9mg다 이거죠. 자, 그러면 R자임을 7분의 9mg 받는데 전체가 3mg라고 구해놨단 말이죠. 전체 중에서 얼마 받는 상황이야? 7분의 3m 받는, 7분의 3을 받는 상황이네. 아, 그럼 B의 질량이 전체 질량에서 7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B의 질량이 3m이구나. 그러면 기억 맞고. 자, 니은은 4t일 때 운동에너지 어차피 0에서 2t까지 운동에너지가 없었고 A의 운동에너지는 A가 받는 합력이 한 일. 그러면 A가 받는 합력은 A는 질량이 m, B는 질량이 3m. 3m이 7분의 9mg 받고 있었으니까 얘들 전체 R 가속도는 7분의 3g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A가 받는 R자 힘은 7분의 3mg. 그러면 7분의 3mg가 거리 D만큼 일을 했으니까 7분의 3mg 운동이지 맞고. 이건 B와 C를 연결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처음에 T초 안 움직일 때지. T초일 때는 여기 장력이네. 그러면 3mg 다 버틴다. 여기 안 움직일 때 장력. 움직일 때 장력은 얘 가속도 7분의 3g 주려면 얘도 7분의 9mg 밖에 만들어줘야 되네. 그러면 장력이 3mg에서 장력 빼서 7분의 9mg 되니까 7분의 12mg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7분의 12mg가 몇 배냐 물었으니까 3분의 7이고 4분의 7이네.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요 문제에서 보니까 얘는 지금 자연길이에서 물체가 운동을 시작한다 맞지?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았더니 평형 위치를 지나서 평형 위치까지의 거리 L0만큼 한 번 더 가서 최종 다시 한번 정지하는 진동 운동이다 그치? 자, 항상 평형 위치는 뭔가 진동의 중심의 역할을 한다 했어요. 자, 그게 이제 합력이 이제 평형 위치, 시그마 F는 0인 곳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얘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자연 길이를 x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x는 0에서 얘가 시작해서 얘가 받고 있는 중력과 그 탄성력의 관계가 지금 얘는 계속해서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mg 받을 거예요. 요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mg를 그냥 계속 받고 있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얘는 늘어나는 길이 x 늘어날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위 방향으로 kx라는 탄성력을 받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k에 비례하게 비례상수 곡의 이제 기울기가 k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거다. 자, 얘는 f는 마이너스 kx 요 탄성력 받을 거다. 그러면 얘들 둘의 합력이 결국은 그걸 결정한다 맞지? 자, 그러면 합력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F는 0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얘는 F 그래프고 얘가 길이 X에 관해서.
자, 그러면 시그마 F는 이 F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이 대칭이다 이거지. 그러면 시그마 F가 한일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거고, 그러면 요것만큼 한 번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E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정지할 거다. 그러면 요 길이는 서로 같을 거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길이가 L0로 되어 있네.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임의의 어떤 한 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결국 이 시그마 F는 0인 점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냐, 얘가 중요하다 이거죠. 얘가 길이가 x라면 요때 얘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 x가 될 때까지 이 넓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쌓일 거다 이거죠. 반대편 x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x라면 이까지 갔을 때도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반대편 이만큼의 일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쌍으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이때도 운동 에너지는 이 넓이와 같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넓이는 전체 L0, 지금 요런 넓이다 맞지? 그러면 얘가 전체가 여기서 이걸 전체 넓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전체 넓이에 요 전체 넓이는 요게 L0고 요게 KL0라면 2분의 1 KL0 제곱이 전체 에너지고, 거기서 요 에너지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운동 에너지가 나오네. 그게 요 길이가 x니까 여기가 kx면 2분의 1 kx 제곱 빼서 2분의 1 KL0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요거를 운동 에너지로 쓸 수 있겠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자, 시작점이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한번 반대편에 정지하는 지점. 그러면 딱 절반이 시그마 F는 0 되는 곳이고, 요 위아래로 운동을 한다 이거죠. 그럼 시그마 F가 0 되는 곳은 mg랑 kx가 같아지는 지점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만큼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 지금같이 여기가 시작하는 지점이 자연길인 것도 특이 상황이야. 이 문제에서 그렇게 준 거지. 자연길이가 됐으니까 이 mg가 kx, 요게 이제 x다 맞지? 그러면 요 x만큼 한 번 더 늘어나서 요 2x가 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정지할 거다. 그러면 임의의 한 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자연길이에서 3분의 4x 늘어난 지점, 여기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탄성 에너지 비를 묻는다 치자.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계산할 때 얘가 x만큼 그 전체 삼각형 이런 넓이를 가져올 건데, 거기서 얘가 3분의 1x만큼 들어간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요만큼의 E를 받으면서 합력에 의해서 E를 받으면서 운동에너지가 날아갈 거니까 운동에너지에 대한 표현은 2분의 1의 K의 X제곱에서 3분의 1 X제곱 빼니까 9분의 8 X제곱. 요게 이제 운동에너지라는 표현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는, 자, 지금 얘가 위치는 기준이 필요하니까 보통 기준이 요게 최하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의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요게 3분의 2x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mg 3분의 2x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는 얘가 이만큼 늘어났잖아. 3분의 4x만큼. 그러면 3분의 4x 늘어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9분의 16x제곱. 요게 탄성 에너지일 거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mgx의 에너지 형태는 또 2분의 1 kx제곱의 에너지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은 mg가 kx랑 같은 상황이니까 mg 대신에 kx를 넣어주면 얘는 3분의 2 kx제곱이다 이거죠. 그러면 양쪽 다 정리하면 9분의 4 kx제곱이 운동에너지고, 얘는 9분의 8 kx제곱이 탄성에너지고, 그러면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탄성에너지 B가 9분의 6이네 위치에너지가. 그러면 4대 6대 8이니까 2대 3대 4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기니 뒤에 보면 좀 줄여보지. 자, 기억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용출이 원래 길이보다 2L0만큼 늘어나서 다시 속력이 0이 되는 반대편까지 갈 때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탄성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떨어져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탄성 에너지 증가량 같다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0이다, 맞지?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도 0일 거다. 근데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은 둘 다 어차피 정지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동에서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 둘 다 정지하는 지점에서 보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증가량과 감소량 같다. 맞죠? 기억 맞고. 니은 용체 성수는 mg가 지금 여기서는 mg랑 KL0랑 같은 평행위치였다, 맞지? 그러면 K는 L0분의 mg다 돼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속력의 최대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순간 평행 위치를 지나는 순간 그리고 그때의 운동 에너지는 요 L0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KL0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러면 날라가고 넘겨서 루트 붙여주면 되는데 지금 원하는 게 GL0 문제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쳐주자. KL0 대신에 MG로 쓸 수 있다. KL0 제곱은 MGL0로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질량 날리고 루트 붙이면 루트 GL0. 그러면 2가 없어야 되네. 그래, 틀렸다. 답은 1번. 기억? 그림은 빗면에 고정된 용수철의 원래 길이 O에서 3L만큼 늘어난 지점 Q에서 정지한 순간이다. 자, A에서 놓았더니 Q까지 와서 정지했다. 자, 또 똑같이 빗면 안에서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일단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 그 다음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용수철, 탄성력 이렇게 힘을 받고 있다, 맞지?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정지했다는 거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받는 힘이 여기 위에 그리자. 자, 얘가 받는 힘도 마찬가지로 자, 아래 방향 힘이 플러스라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계속해서 mg 사인 세타 이런 힘을 받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력이 증가하게 될 거다. 근데 요 지점에서 균형이 맞는 거 보니까 한 이런 느낌으로 자 그려져 주면 자 여기서 얘네들이 전체 받는 I자 힘은 탄성력을 뺀 요런 힘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F는 0이 되는 지점이고 자 시그마 F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그러면 시작하는 점이 O라 했으니까 O에서 그 다음에 Q까지 대칭인 점이 시그마 F는 0 중심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게 1.5L이구나. 1.5L 1.5L. 자, 근데 기준이 O에서 P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O에서 P까지 그러면 L만큼 내려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얘고 중력의 한 1 그러면 중력 mg 사인 세타 받아서 L만큼 그러면 mgl 사인 세타가 요게 이제 중력의 한 1이고 mg 사인 세타는 지금 여기 요 지점이 힘의 평행점이 됐다, 맞지? 그러면 1.5L 늘어나면 힘의 평행점이니까 K 곱하기 1.5L이 mg 사인 세타랑 같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요거는 mg 사인 세타 대신 넣어주면 1.5 KL 제곱 요게 지금 2제로다 이렇게 기준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P에서 A의 속력이야. 그러면 요 점을 지날 때 A의 속력 그러면 요 점은 여기네. 그러면 이게 이 물체의 또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표현식은 항상 2분의 1의 K의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하듯이. 그러면 이 문제에서 A는 요게 A가 되는 거죠. 요게 A고 X는 요게 X가 되는 거지. 힘의 평행점부터 거리. 그러면 A가 1.5L 제곱이고 그 다음에 X는 0.5L 제곱이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가 2L 제곱이니까 KL 제곱 되네. 자, 여기 운동 에너지인데 KL 제곱이 1.5 KL 제곱이 2제로 있으니까 얘는
3분의 2 제로. 그러면 3분의 2 제로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v는 3n분의 4 2 제로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8번도 보니까 물체 계야. 그럼 물체 전체 계의 질량이 2m이고, 자, 이 물체 계는 어떤 힘을 전체 힘으로 받고 있냐면 mg 받고 이쪽에서 b를 놓으면 얘가 용처리 늘어나겠지. 그럼 용처리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겨주는 탄성력이 생기고 kx 이렇게 이제 전체 힘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 계 전체가 받는 R자 힘은 mg 마이너스 늘어난 길이 kx만큼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R자 힘과 이게 너무 자 R자 힘의 요 x에 대한 그래프 늘어난 길이를 용처리 늘어난 길이를 x를 한다면 R자 힘과 x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아래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죠. mg를 받고 출발했어요. 자, kx 때문에 또 기울기 k로 점점 작아지다가 반대편까지 똑같이 이 넓이를 받으면 물체계 전체가 다시 한번 정지할 거다. 그러면 요 시그마 f가 0이 되는 것은 kx가 mg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요 넓이는 요게 이제 mg의 얘가 k분의 mg니까 얘 전체 넓이는 2k분의 mg 이렇게 되겠네. 요게 얘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그럼 이미 한 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L까지 늘어나서 A의 속력이 0이 되었으니까 요 L은 L0에서 요 길이 2배만큼 늘어났을 때 여기서 정지한다 이거죠. 그럼 하나의 길이가 K분의 mg였으니까 L은 L0에서 K분의 2mg만큼 늘어난 상황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케이. 그리고 A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보면 자 전체 계에서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A의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는 A가 K분의 2mg만큼 떨어졌을 거냐. 그러면 K분의 mgh 2m제곱 g제곱 요게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인데 늘어난 길이가 또 K분의 2mg니까 요거를 2분의 1 K의 K분의 2mg의 전체 제곱으로 해주면 또 요게 K분의 2m제곱 g제곱. 그러면 탄성 에너지 늘어난 거랑 위치 에너지 줄어든 게 같은 상황이 나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이거지. 위치 에너지라 했지? 이거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기니디 가보면 자, 기억 L-L0는 K분의 2mg 늘어난 거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용철의 길이가 L일 때 나 상황이지. A의 작용한 I자이면 0이다. 자, 진동 얘들도 진동 운동이야. 진동의 한쪽 끝에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이면 0이다 했습니다. 얘는 틀린 얘기예요. R자임이 0인 지점은 전체 궤도 마찬가지야. R자임이 0인 지점은 처음에서 나중에 정중앙 위치. 이때가 R자임이 0인 지점이고 물체가 최대 운동 에너지까지는 이 상황이고. 그래서 R자임 0이다 틀렸고. 디귿 B의 최대 속력 묻네. 자, 결국은 이 물체 계가 K분의 mg만큼 갔을 때 최대 속력 힘의 평균점에서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될 거다. 그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2K분의 뭔가 이상한데 K분의 mg 제곱이 2K분의 mg 제곱 돼야지. 그러면 2K분의 mg 제곱이 전체 계에서 봤을 때 운동 에너지. 그러면 2분의 1에 전체 계는 질량이 2m이고 v제곱. 그러면 정리해주면 v는 2k분의 m의 g제곱 루트 안으로 바꿔 나가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가 빠졌으니까 얘는 틀렸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 자, 9번에서도 보니까 일단은 A 달려있는 용철이 D만큼 늘어났을 때 B가 받는 mg를 용철이 버틸 수 있다. 그러면 KD가 mg랑 같은 상황이다. 평행 조건이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지점이 자 힘의 평행점이야. 즉 K의 입장에서는
시그마 F가 0이 되는 곳이에요. 진동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추가로 늘린 게 ED만큼 늘렸어. 여기가 A 입장에서의 A의 힘의 평행점. 얘도 ED만큼 더 올라가면 B의 힘의 평행점. 자, 여기가 진동 중심이다 이거죠. 그러면 얘들은 ED가 진폭이 되면서 ED, ED 이런 식으로 운동할 거다. ED, ED.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AB의 진동의 끝이다 이거죠. 자, 질량은 M으로 서로 같다 했고, 자, A가 P 위치를 지날 때 얘 속도가 V다. 근데 P 위치는 힘의 평행점이었거든. 그럼 결국은 최대 속력 묻는 거다 이거죠. V는. 자, 그러면 A가 B랑 그러면 전체 요번엔 개로 한번 가보자. 전체 개의 역학제인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자, 3D 늘어난 용수철이 D 늘어난 용철로 바뀌었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답은 같아. 질량이 M인 B가 ED만큼 올라갔고, 자, 그러면 잃어버린 탄성 에너지는 3D가 D 됐으니까 9D 제곱에서 D 제곱으로 8D 제곱만큼 감소했네. 그러면 2분의 1 K의 8D 제곱만큼 포텐셜 에너지, 탄성 에너지 감소했을 거고, 그 와중에 위치 에너지는 EMGD 증가했네. B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EMGD 위치 에너지는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전체 포텐셜 에너지 나오겠네. 근데 KD가 MG랑 같다 했으니까 KD 대신에 MG를 적어주면 얘가 EMGD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잃어버린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건데 이거는 전체 개에다 맞죠. 그러면 전체 개의 운동 에너지 EMGD가 전체 개 2분의 1의 EM의 V제곱 운동이 줬다 이거죠. 그럼 V는 루트 EGD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자, 이거를 앞에서 우리가 구하던 방식대로 시그마 F가 전체 개가 받는 시그마 F 알짜임이 한 일인데 결국은 전체 개의 입장에서도 알짜임은 평행점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만큼 반대 방향을 받아서 정지하게 될 건데 지금 요 길이가 ED에서 ED만큼 벗어나서 출발했기 때문에 ED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합력 그래프의 기울기는 항상 용처 상수 K가 역할하기 때문에 이 높이는 EKD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EKD에 ED에 2분의 1이니까 요때까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EKD 제곱이 될 거고 요게 KD가 MG랑 같으니까 EMGD. 이게 2분의 1 EM의 V 제곱이다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V는 루트 EGD 2번. 그 다음 10번도 한번 보면, 자, 일단 10번에서 가는 힘의 평형 상황 K가 용처 상수가 100이라 했으니까 X0 늘어나면 얘가 당겨주는 힘이 100 X0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 균형이 안 맞다 맞지? 중력 균형이 A가 이쪽으로 10N, B는 무게가 20N. 그 균형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탄성력. 가 그리면서 지금 정지 상태, 평형 상태라 했으니까 100x0가 10N 역할을 하겠네. 그러면 x0는 0.1m 될 거고. 자, 그림 나는 보니까 평형점에서부터 얘는 시작점이 평형점이 되면 어차피 진동을 할 수가 없잖아. x0만큼 더 늘려서 시작을 했대요. 자, 일단 또 위치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가보자. 자, 얘가 이제 2kg을 이렇게 x0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갈 거다. 그러면 힘의 평행점까지의 거리가 x0니까 이렇게 두 번 가서 여기가 1kg이 정지하는 지점. 그러면 2kg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x0만큼 두 번 더 올라가서 여기가 2kg의 정지하는 지점이 될 거고 여기 사이를 왕복 운동 할 거다. 그치? 그런 진동 운동 할 건데, 자, 힘의 평행점을 지나갈 때 얘들의 운동 에너지가 또 속력이 가장 빠른 최대 운동 에너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속도 V는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자, 2kg이 x0만큼 올라가고 1kg이 x0만큼 내려와서 위치 에너지 당연히 증가하겠다 맞죠? 자, 근데 탄성 에너지는 얘가 2x0, 지금 EX0 늘어난 용철에서 X0 늘어난 용철로 바뀌니까 탄성 에너지의 감소량은 EX0의 제곱에서 X0 제곱을 빼줘야 되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1kg은 떨어지고 2kg은 올라가면 1kg 올라간 효과랑 똑같다 맞죠? 전체 계에서 보면. 그럼 1kg이 x제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mgx니까 10x제로 이렇게 될 거다. 그치? 그러면 전체 탄성 에너지 감소량에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을 빼주면 요게 전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즉 운동 에너지 전체가 3kg V로 갈 거다. 이거죠. 그래서 x제로가 0.1이라 해서 0.1로 계산하면 0.2의 제곱에서 0.1의 제곱이면 0.03 k가 100이었으니까 곱해주면 2분의 3 마이너스 10x제로가 1이지 2분의 1에 3 곱하기 v제곱. 그래서 v제곱이 3분의 1이네. v는 루트 3분의 1이다. 자, 요거를 이제 전체 개로 보고 그 합력이 한 일을 이렇게 구해주면 일단은 전체 개의 평행점으로부터 얼마만큼 0.1m만큼 변형되어서 변화해서 시작했다. 그러면 얘는 A가 진폭이 0.1m짜리다 이거죠. 그러면 2분의 1의 K에 0.1의 제곱을 해주면 요게 개 전체의 운동 에너지다. 2분의 1의 3kg의 V제곱. 이렇게 해줘도 결과는 똑같이 루트 3분의 1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어. 자, x0는 0.1m이다 맞고, 나에서 가속도의 최대값은 속도가 최대인 거는 중앙, 가속도가 최대인 거는 양쪽 끝, 합력이 최대니까. 그러면 양쪽 끝에서 받는 힘 구하고, 양쪽 끝에서는 얘가 이제 결국은 평행점은 R자임을 0 받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당겨서 x0가 2배로 늘어나겠잖아. 그러면 얘가 당기는 탄성력이 얘가 10N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얘가 200x제로 되면서 20N 된다 맞죠? 그러면 A를 당겨주는 탄성력이 20N의 상황이고 균형이 10N만큼 깨지겠네. 그러면 전체 개의 R자임이 10N 더 A쪽이 강해지는 상황이니까 10N 전체 질량 3kg. 그러면 가속도의 최대값은 3분의 10m/s 제곱이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나에서 B가 평행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은 1이 아니고 루트 3분의 1이었지. 틀렸다. 답은 기니. 자, 11번 보니까 용출에 매달려서 진동하는 물체 M, 질량 M짜리 물체가 있는데 용출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9E0를 찍었다가 0을 찍고 다시 E제로 갔다가 요거를 계속 반복하네요. 그러면 얘는 진동,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가는 진동이 여기서 요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맞지? 자, 그러면 한쪽 끝에서는 탄성 에너지가 9E0고 한쪽 끝에서는 탄성 에너지가 E0라 하는 거 보니까 탄성 에너지는 변현된 길이 x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는 3x 변현된 상황이고 얘는 x 변현된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 자, 이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9E0랑 E0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변했다면 얘가 0을 안 찍는다 맞지? 그러면 0을 안 찍으니까 그냥 3x랑 x 사이에서 완복 운동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탄성 에너지가 0을 찍고 있죠. 그러면 0일 때는 자연 길이다 맞지? 그러면 자연 길이는 반드시 지나쳐서 와야 된다 그치? 그러면 이 자연 길이인 상황이 진동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3x와 뭔가 0을 찍고 반대 방향 x 이 사이로 완복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얘는 연직에서 매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연 길이보다 더 늘어나야 힘의 평행점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자연 길이가 만약에 여기다. 여기가 자연 길이다. 그러면 자연 길이보다 어느 정도 늘어나야 힘의 평행점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시그마 F는 0점.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 되고. 그럼 여기가 중심이면서 얘 사이를 똑같이 운동하면서 3x, x 변형된 상황을 반복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x 변형된 상황은 자연 길이에서 위로 x만큼 변형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3x만큼 변형돼서 이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힘의 평행점이 진동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려면 여기 x고 여기 3x인데 대칭이 돼야 되니까 얘가 x고 얘가 2x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x만큼 늘어난 상황이 힘의 평행점 진동 중심. 그러면 kx랑 mg랑 같은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한번 봅시다. 기억. 최고점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기준이
최하점이 0이래. 그러면 여기 최하점인 상황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0인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최고점은 여기다 맞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물어봤네요. 그럼 최고점은 이만큼 높이 올라간 상황이네. 그러면 요 하나의 길이가 x라면 얘 4x 되네. 그러면 우리한테 묻는 게 mg 4x 묻고 있네요. 근데 mg가 kx랑 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4kx 제곱이랑 같은 상황이다. 자, 근데 우리가 x만큼 배는됐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이제로라고 기준 잡았잖아. 그러면 이제로는 2분의 1 kx 제곱이 x제곱이 이제로다 이거지. 그럼 요거의 8배니까 얘는 8이제로다. 그래서 9이제로라 했으니까 얘는 틀렸네. 다음 니은 용철 상수는 이 2제로분의 mg제곱이다. 일단 용철 상수는 2분의 1 kx 제곱이 이제로 역할을 한다 했고, 지금 상황은 요 x를 고쳐야 되네. 그러면 x는 k분의 mg다. 그러면 2분의 1 k 2분의 k에 k분의 mg의 제곱, 요게 이제로다 알겠죠? 그러면 k를 넘겨주면 k는 이제로만 넘기면 2제로분의 mg의 전체 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용철의 원래 길이에서 용철의 운동 에너지는 320이다. 용철의 원래 길이는 자연 길이 여기서죠. 그러면 얘는 최하점에서 또 기준으로 해보면 최하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3x 올라왔다 맞지? 그러면 일단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k의 3x의 제곱만큼 싹 다 이렇고,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 좋네. mgx 주고 mg 곱하기 3x 주고 남는 게 2분의 1 mv 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 바로 찾아라 했으니까. 그러면 kx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맞지? 2분의 9kx 제곱이고 mg가 kx니까 3kx 제곱 빼주면 2분의 3 kx 제곱이 운동 에너지다. 근데 2분의 1kx 제곱이 이제로 했으니까 얘는 3이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D가 또 맞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찾았는데, 지금 운동 에너지도 우리가 합력 그래프를 통해서 또 찾을 수 있다 맞지? 합력 상황을 보고. 자, 얘는 여기가 진동 중심이에요.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위치냐,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묻네. 근데 얘는 a 역할을 누가 하냐, 2x가 하네.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의 2x의 제곱 4x 제곱에서 x의 제곱 이렇게 빼주면 2분의 3 kx 제곱, 즉 3이제로고 바로 운동 에너지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D가 맞다. 그래서 답은 2D 5번. 자, 12번 보니까, 자,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서 원래 길이가 라지 L이고, 자, 용철 상수가 K, A 매달려 있고, 자, L만큼 압축시켰더니 얘들이 정지해 있네. 그러면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 m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밀어내는 탄성력 KL이 지금 같은 상황이다 볼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 상황에서 B를 더 얹어서 질량이 똑같은 B란다. 더 얹어서 4L만큼 추가로 더 압축시켰다 놓았다. 자, 그랬더니 분리가 되어서 각각 운동, A는 진동하고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자, 분리는 항상 언제? 자연 길이일 때. 왜냐하면 자, A랑 B가 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 두 개가 뒤에서 밀어준다면 그냥 당연히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뒤에서 당겨주는 순간 A랑 B는 붙어 있을 수 없다 이거지. 그러면 민다 당긴다는 용철 자연 길이를 기준으로 결정될 거니까 자연 길이에서 분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보니까 얘가 이제 총 5L만큼 빗면에 따라 올라가네. 그러면 전체 역학체인지 보존으로 한번 가봅시다. 분리될 때 B양 A의 운동인지 상황. 그러면 K가 5L만큼 압축되어 있다가 자연 길이로 갔으니까 분리됐던 자연 길이. 그러면 5L에 대한 탄성 에너지. 자, 그리고 이 탄성 에너지는 줄었고, 그 대신에 이 질량, 전체 질량이 EM이 요 5L에 따라 이동했다 맞죠? 그러면 올라간 높이는 5L 사인 세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EM이 5L 사인 세타 올라갔으니까 EMG 5L 사인 세타 요만큼 빼주면 요게 전체 그 잃어버린 포텐셜 에너지다 맞지? 얘가 두 물체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전체 K의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다 알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mg 사인 세타를 KL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러면 KL로 바꿔주면 요게 10KL 제곱이네. 2분의 25니까 10을 빼면 2분의 5 KL 제곱이 전체 K의 운동 에너지다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기억 보면 A와 B가 분리되는 순간 용체의 길이는 L이다. 자, 연길이 돌아가야 한다 이거죠. 이은 도물체 최대 속력은 요게 2분의 1의 전체 질량 2m의 최대 속력 물었으니까 얘는 지금 분리되는 상황이 아니다 맞지? 그러면 최대 속력은 항상 시그마 F는 0인죠. 자, 질량 m 하나 달았을 때 길이 L만큼 압축시키면 힘의 평형이었으니까 질량이 총 2m이다 맞지? 그러면 얘도 2L만큼 늘어났을 압축되었을 때 힘의 평형이다 그치? 그러면 힘의 평형점을 지나갈 때 얘들의 운동 에너지는 물었네. 자, 요때는 이제 또 시그마 F는 있고 시그마 F가 한 일로 갑시다. 그러면 시그마 F가 0인 점 기준으로 해서 전체 R자임은 대칭 요령 상황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3L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면 요게 운동 에너지 최대 반대 방향으로 3L만큼 갈 수만 있다면 진동할 건데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가면서 진동 안 하겠다 맞지? 그럼 요까지는 함께 가겠다 이거지. 그러면 최대 속력은 요 3L에 해당하는 요게 3KL이겠죠. 요 넓이 그러면 2분의 9KL 제곱 2분의 9KL 제곱이 2분의 1의 2m이지 2m의 V 제곱이니까 V는 나눠주면 2m분의 9KL 제곱 루트 그러면 3일 빠져나오면 맞네요. 그 다음 디귿 분리된 이후 물체 B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거리. 자, 분리되고 나서 얼마나 올라가니 묻는 거니까 분리될 때 B가 가지고 나가는 운동 에너지. 근데 A, B는 질량이 같다 했으니까 분리될 때의 전체 K의 운동 에너지의 절반을 B가 가지고 가겠다 맞지? 그럼 분리될 때 보면 자 얘는 요 분리될 때는 요거 구해놨네. 2분의 5 KL 제곱으로 우리가 구했다 맞지? 그럼 요거의 절반이니까 4분의 5 KL 제곱.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5 KL 제곱으로 분리되었고 요 분리돼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mgh다 뭐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h는 지금 이동 그림 그린 거 그냥 바로 h 쓰면 되겠네. 그러면 mg 이동 거리 그러면 여기서 h 쓰기보다는 사인 세타로 얘가 길이 x만큼 이동했다고 하자. 그럼 요게 이제 또 중력이 한 일이다 맞죠? 어차피 x 사인 세타가 h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니까 mg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는데 mg 사인 세타가 kl이죠. kl로 나눠주면 x는 4분의 5l이다. 이렇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이것도 맞다. 답은 기니 D. 같이 질량 m짜리 물체가 PQ 지나서 치고 좀 R도 정해서 정지했다. 자, P에서 Q까지 B급 쳐놓은 거 보니까 뭔가 특수한 구간이다. 마찰이 있겠죠. 자, 그래서 P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속력 2배. 그러면 2V로 지나고 얘는 V로 지나겠네요. 이렇게 두고. 자,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다. 이상한 구간이다 이거지. 뭔가 미지의 마찰력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위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같아야 정상인 거야, 맞지? 운동 에너지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 증가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인데 그 감소하는 게 증가하는 것보다 3배 더 크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네. 그러면 mgh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mgh 감소하면 정상인데 운동 에너지는 그거보다 3배 3mgh 감소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3mgh 감소해서 V에서 2V에서 V 되는 모습이네. 그러면 2V에서 V 되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2분의 1의 m의 3V 제곱이잖아. 요게 지금 3mgh랑 동급이다.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랑 mgh랑 동급이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통 h가 v제곱과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q에서 v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얘가 올라가서 정지한 데까지 속도 제곱 변화량이 v제곱 차이 난다 맞지?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h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기니 D 보면 기억 Q에서 물체의 속력은 H 올라가는데 필요한 속력이잖아. 루트 2GH 맞죠? 그 다음에 니은 Q와 R의 높이 차이는 H 다 맞고, 그 다음에 D은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자 mgh 증가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오히려 3mgh 감소. 그러면 얘의 전체 에너지는 얼마 감소했냐? 2mgh 역학적 에너지 감소했다 이거죠. 얘도 맞다. 답은 기니 D.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힘으로 좀 문제를 푸는 경우, 자 어떤 마찰 구간이 있어요. 자 이 마찰 구간에서 지금처럼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보다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3배 더 크대. 자 그러면 물체가 여기 마찰 구간을 지나서 올라갈 때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성분을 받고 그 다음에 마찰력도 받는 상황이다. 맞지? 자, 이 아래 방향의 중력 성분, 이 성분 때문에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그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중력이 하는 일을 담당한다. 맞지? 자, 근데 얘는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2가 증가한다면 운동 에너지는 오히려 3위가 감소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합력이 한 일이다. 맞지? 얘가 받는 합력은 F뿐만 아니라 지금 스몰 f 마찰력까지 같이 받고 감소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랑 얘가 3대 1이다 이거지. 그러면 F가 지금은 이 마찰력이 얼마인 상황이다? 2F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F 때문에 올라간 게 뭐냐 H면 mgh 증가했으니까 2F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2mgh다. 요게 지금 상황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빗면에서 이 빗면이 갈 때나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같다, 마찰력이 같다면, 자 내려갈 때 등속인 상황은 내려가는 힘이 라지 F, 그 다음에 마찰력이 스몰 F, 얘들 둘이가 같아서 얘가 가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맞지?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얘가 하는 일인데, 이 위치 에너지는 죄다 마찰력 때문에 날아간다 이 상황이죠. 그러면 얘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mgh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자 곧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만 따지면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올라간다, 똑같은 마찰력을 받으면서 이번에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비교해보라 이렇게 하면, 자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만큼 얘는 지금 올라가면서 F 받고 그거는 똑같은 크기의 마찰력 스몰 F를 받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둘 다 1로 같을 거고, 그 둘 다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얘는 거의 마이너스 붙여주기. 오케이? 크기만 따져주면 2대 1대 1이다. 이런 힘의 상황으로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오케이. 14번 보니까 이제 P점에서 가만히 놨더니 H 높이 떨어져서 Q점을 지나서 마찰 구간이 들어갔네. 근데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하는 마찰 구간이면 얘가 잃어버리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이지를 못 가고 다 날아간다 이거죠. 자,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마찰 구간을 통해서 날아갔고,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얘가 그 다음 반대편에 가보니까 얘는 원래 이 높이를 가서 정지를 했는데 얘는 H만큼 덜 올라간 모습으로 정지하게 되었다. 그럼 마찰 구간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mgh 감소하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속 구간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위치 에너지가 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거지. 그러면 이 높이가 h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R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등속 구간에서 걸리는 시간 똑같대. 보통 이런 이제 조건을 주면 일단원스럽게 문제를 푸는 거다. 맞지? 그러면 이때 그냥 우리 편하게 h당 속도 v제곱까지는 요때 F 속도를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h 올라갔으니까 R에서 속도가 v1이고 S에서 속도가 v2라면 v1 제곱과 v2 제곱의 차이는 또 v제곱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등속도 구간이랑 걸린 시간 같다 했으니까, 자 거리를 보면 요 마찰 구간은 가속도가 3위, 그 다음에 요 빗면은 가속도가 2. 사인값, 우리는 가속도가 사인값으로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다. 맞지? 사인값이 3대 2구나. 자, 그러면 같은 높이 h로 묶여있는 두 구간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같다면 빗변의 길이는 얘보다
3A인 구간보다 2A인 구간이 2분의 3배 더 길다. 그러면 얘는 2S, 얘는 3S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같은 시간 2S, 3S를 갔으니까 평균 속도도 2대 3. 근데 마찰 구간은 평균 속도 자체가 V거든. 그러면 요 RS 구간은 평균 속도가 1.5배 더 빠른 2분의 3V 대한다.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V. 그러면 둘이 더하니까 3V. 둘이 더해서 3V면 둘이 빼면 제곱차가 V제곱이니까 3분의 1V다. 요수 풀면 되겠네. 그러면 V1은 3분의 5V, V2는 3분의 4V. 그러면 3분의 4V의 모습으로 S에서 빠져나갔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최종 정지. 자, V제곱이 H랑 묶인 이런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3분의 4V의 제곱은 9분의 16V 제곱. 그러면 9분의 16V 제곱은 9분의 16H랑 같은 에너지다. 알겠지? 그래서 9분의 16H. 답이 9분의 16H네. 오케이. 여기까지. 5번 보니까 이제 질량이 각각 m이고 2m인 두 물체가 빗면에서 움직이네요. 빗면의 가속도는 각각 3a, 2a, 기울기가 3대 2 이런 경사면이다 볼 수 있겠고, 자 마찰 구간은 등속도 운동, 운동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A가 수평면 닿기 직전에 A의 운동 에너지는, 자 A는 P에서 Q까지는 P에서 Q까지는 걔랑 함께 움직여. 자 Q에서부터는 이제 끊어져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운동 하겠지. 자 그러면 수평면에 도착했을 때 얘의 최종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끊어져서 혼자 움직일 때까지 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 찾아주고, 이 운동 에너지에 이때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 요만큼을 더해주면 최종 운동 에너지 되겠다. 이렇게 이제 EKA를 찾아주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B는, 자 요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P에서 Q까지 길이랑 R에서 S까지 길이는 당연히 다를 거야. 맞지? 기울기가 다르니까. 자 근데 기울어진 정도가 3대 2라 했어요. 가속도가 결국은 기울어진 정도, 사인 값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PQ 구간과 RS 구간은 같은 높이로 H2-H1이라는 같은 높이로 묶여있기 때문에 P에서 Q까지 거리랑 R에서 S까지 요 빗변의 거리는 요 3대 2의 반대 역수비로 2대 3일 거다. 그러면 A가 Q점까지 가도 B는 S점까지 못 가고 2S 들어간, 즉 2대 1 요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자기 혼자 나머지 길이 이만큼 더 내려오면서 운동이 증가했을 거고, S에서는 그냥 마찰 구간은 등속이 됐으니까 쭉 등속도도 운동할 거다. 운동이 지금 변화가 없다.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S일 때 딱 찾아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개로 함께 갈 때 한번 보자. 자 개로 함께 갈 때 A는 얼마만큼 올라갔냐, H2-H1만큼 올라갔고, A는 이만큼 올라갔고, 자 B는 요 H2-H1의 3 전체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 그러면 3분의 2 H2-H1 요까지 내려왔겠네. 오케이. 그러면 전체 개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A는 포텐셜 에너지가 mg의 H2-H1만큼 증가했고, 자 B는 마이너스 감소했죠. EMG의 3분의 2의 H2-H1 감소했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얼마 감소했냐? 마이너스 3분의 1 mg H2-H1 감소했고, 요게 각각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 전달됐을 거야. 자 A 입장에서 보면 A는 끊어지기 직전에 그거 요 잃어버린 포텐셜 에너지, 전체 개의 포텐셜 에너지의 3분의 1만큼, 질량이 1대 2니까 3분의 1만큼이니까 9분의 1 mg H2-H1 가지고 출발했다 이거지. 요게 지금 Q점일 때 모습이다. 맞지? 그러면 Q점일 때 위치 에너지가 H2만큼 쌓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mgH2가 더 더해지면 A가 바닥에 지면에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다 이거죠. 자 이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래.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일단은 개로 함께 가다가 끊어지기 직전 B는 고 3분의 1 mgh H2-H1의 3분의 2만큼, 그러면 9분의 2 mg H2-H1만큼 가지고 출발했고,
얘는 추가로 H2-H1의 3분의 1만큼 더 떨어진다 맞지? 그러면 자기 온도 떨어져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간 거니까 EMG H 3분의 1 H2-H1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안에 보면 9분의 2에 3분의 2 더하면 9분의 6이니까 9분의 8 두 배 하면 9분의 16에 mg H2-H1은 9분의 1 얘랑 같다 이거죠. 그러면 넘기고 정리합시다. 넘기면 mg 날리고 H2-H1이 9분의 15 H2- 다시 9분의 1 넘겨주면 9분의 15고 H2는 9분의 15에 H2-H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정리해주면 9 넘겨주면 6H2는 9 15H1이다. 그래서 H1분의 H2 물었으니까 H1분의 H2는 6분의 15 2분의 5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분의 5. 16번. 자, 16번은 용철 끼고 두 물체가 분리하는 상황. 용철은 항상 두 물체를 양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주면서 똑같은 시간으로 충격량을 가해주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충격량, 받는 충격량이 서로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서로 같다. 자, B가 2m인데 V의 모습으로 분리되는 거 보니까 A는 질량이 m이면 속도가 2V 모습으로 분리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B가 그 다음 두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묶어줄 수 있다 이거지.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3H만큼 내려갔다 맞지? 그러면 2M의 G의 3H 요거는 2분의 1의 2M의 V제곱의 변화량 3V제곱. 그러면 이런 상황도 어차피 2M은 공통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는 식이 3V제곱이 3H에 해당하는 에너지구나. 3V제곱은 3H랑 동급이다. 즉 V제곱과 H가 지금 동급인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P의 최고점 P의 높이를 물었으니까 A가 반대편에서 정지하려면 A는 5H 높이에서 2V를 가지고 출발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4V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의미하네. 그러면 V제곱당 H였으니까 4V제곱이면 추가로 4H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P점에 가서 얘가 정지했다면 P점에서 높이는 5H에서 플러스 4H 그래서 9H. 답은 4번. 17번 같은 문제는 일단 충돌 전에 용철 끼고 충돌한다 맞지? 용수철을 끼고 충돌하면 일단 그냥 충돌과 뭐가 같냐 하면 용철은 어차피 압축되면서 양쪽의 물체를 밀어낼 거다. 근데 그 크기가 같네. 그러면 충돌 때 작은 반작용 주고받는 거랑은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전체 개의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돼. 자, 근데 중간에 충돌로 매개체로 용수철이 작용하네. 용철이 주는 힘은 보존력이다 맞지? 그러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잃어버리는 충돌이 그 충돌에는 운동 에너지 잃어버린 충돌이 대부분이었지 맞지? 그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저장돼 있다. 운동 그 탄성 에너지로 저장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묻는 상황이 최대 압축 순간. 자, 최대로 압축이 되었다. 더 이상 압축시키지 않는다는 순간이니까 A랑 B랑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A, B가 속도가 같으면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된다. 이런 상황이 딱 순간적으로 무슨 상황이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EM이 V로 와서 충돌해서 얘들이 한 물체가 되고, 자, 용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의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다. 이런 조건이 있네.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면서 용철로부터 힘을 받으면서 B가 가속도가 2배라는 거 보니까 B는 질량이 절반이구나. 자, 그러면 EMV로 출발한 운동량이 충돌하고 나서도 EMV가 돼야 돼. 그러면 3M이 됐으니까 얘는 3분의 2V다. 자, 요때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만 계산하면 그게 탄성 에너지다 맞지? 자,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는 항상 그 충돌 당하는 B가 정지한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자, A의 질량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B 질량은 B는 정지하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둘이
붙어서 함께 운동하는 완전 비탄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얘 속도는, 자 일단은 질량이 MA랑 MB에 합의됐기 때문에 얘의 속도는 MA 플러스 MB분의 원래 MA V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전체 운동량이 합이 MA V로 보정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질량은 원래 MA에서 MA 플러스 MB가 됐으니까 MA분의 MA 플러스 MB가 됐어. 근데 속도는 그거에 역수비가 되어서 MV의 곱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간 거잖아. 근데 에너지는 V를 한 번 더 곱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 처음에 A의 운동 에너지를 이었다고 한다면 충돌 후 두 물체가 한 물체가 됐을 때 이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MA 플러스 MB분의 MAB 됐기 때문에 운동량의 MV는 어차피 변화가 없으니까 운동량은 변화가 없을 건데 운동량의 V를 한 번 더 곱한다. 그러면 MA 플러스 MB분의 MA배 될 거다. 요게 그 완전 비탄성 충돌 후에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다. 그러면 손실되는 에너지는 얼마냐? MA 플러스 MB분의 MB만큼 손실될 거다. 지금은 그게 무슨 에너지로 저장돼 있다? 탄성 에너지로 저장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탄성 에너지로 저장된 이 상황은 전체 원래 2M에서 전체 3M짜리 물체가 됐다 맞지? 그러면 질량이 몇 배? 2분의 3배. 그래서 속도는 몇 배? 3분의 2배. 그럼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EM의 V제곱이니까 MV제곱.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이 MV제곱의 3분의 2가 될 거다. 그러면 3분의 1은 여기서 탄성 에너지로 잠깐 저장되어 있다 이거죠. 자, 충돌 후 분리가 된 상황. 충돌 후 분리가 되면 용철은 자연기류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탄성 에너지는 없다 맞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2M짜리가 V로 와서 정지한 M과 충돌해서 그 탄성 충돌,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을 하는 순간이 이 충돌 후 분리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탄성 충돌은 자 2M이 V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다가가는 속도 V에서 탄성 충돌이니까 멀어지는 속도 V가 돼야겠네. 그러면 상대 속도의 변화는 총 2V만큼 변한다. 자, 그 중에서 질량 B가 2대1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 B는 1대2. 그러면 얘가 V-X가 될 거고 얘는 2X 속도 가지겠다 맞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속도의 변화는 3X 생길 건데 그게 2V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X는 3분의 2V를 볼 수 있겠네. 그러면 A 물체의 충돌 속도는 3분의 1V. 그 다음에 B 물체의 충돌 속도는 3분의 4V. 이러면 멀어지는 V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B의 질량은 M이다 맞고 니은 용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 용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3분의 1은 원래 같으면 날아가야 된다 그치. 그게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충돌 후 B의 속력은 3분의 4V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자 18번 보니까 물체 AB가 서로 반대편에서 와서 충돌하고 나서 원래 처음 출발할 때 높이가 HA랑 HB였다. 자 충돌하고 나서 AB가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이동하는데 A는 4분의 H, B는 4H까지 올라가서 정지하였다 이렇게 있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모습이 4분의 H랑 4H로 올라간다. 그럼 우리가 보통은 자 H가 V제곱 동등하다. 그러면 식으로 따지면 결국 M은 항상 다를 거야 맞지? 근데 MGH는 2분의 1의 M의 V제곱 요거를 만족하면 H가 V제곱이랑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그러면 A는 4분의 H로 뒤로 가서 올라가려면 A의 속도는 2분의 V가 될 거고 자 B는 충돌 후에 4H로 올라가야 되니까 4H로 올라갈 수 있는 속도는 2V가 될 거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편하게. 자 그러면 충돌 전과 충돌 후 속력이 충돌 후가 2배라 했으니까 B의 속력 충돌 전에는 B는 V의 속력으로 왔을 거다. 자 그러면 이 B가 질량 무관하게 HB만큼 내려오니까 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네. HB는 H에 해당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B가 2M이고 A가 3M 질량 B가 AB 3대2 그러면 속도 변화는 B는 2대3 근데 B가
마이너스 2V로 됐고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2V가 됐으니까 3V 변했고 그러면 얘는 2V 변했는데 그렇지. 그러면 2V 변해서 뒤로 2분의 V 됐으니까 충돌 전에는 앞으로 2분의 3V였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3V가 되려면 필요한 높이는 2분의 3V의 제곱인 4분의 9V 제곱. 그러면 4분의 9H 내려오면 2분의 3V를 가질 수 있어. 자 근데 얘가 내려왔을 때 A는 내려왔지만 4분의 3H라는 구간은 마찰 구간이다 맞지?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이라 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만큼의 높이는 떨어져 봤자 운동이 증가로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 높이와 나머지 이 높이, 즉 이 두 높이는 HA와 4분의 3H의 차이다 맞지? 요 차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된 운동 에너지로 갔을 때 걔가 가진 속도가 2분의 3V였다 그죠? 그러면 HA에서 4분의 3H를 뺀 게 결과 4분의 9H 증가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HA는 4분의 12, 3H는 그럼 HA와 HB의 B를 물었으니까 3이다 이거죠.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일단 A, B가 충돌을 하는데 A는 D라는 용철에서 탄성 에너지 2분의 1 KD 제곱 가지고 운동에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HA 내려오는데 중간에 마찰 구간이 EH 있다 맞지? 요게 등속 구간이었어. 그러면 얘가 운동 에너지는 HA 내려왔지만 EH만큼은 운동이 증가를 못 이뤄졌으니까 HA-EH만큼 내려와서 추가로 요만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가는 에너지는 요만큼 이제 운동 에너지 가지고 충돌할 거다 이거지. 자 충돌할 때 B는 9H에서 내려왔네. 그러면 B의 속도를 그냥 임의로 3V로 두자고 또 V제곱을 H랑 동급으로 둘 수 있다 이거지. 그건 충돌 전에 그 AB의 속력 같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얘도 3V다. 자 충돌 후에 보니까 충돌 후에 B는 H만큼 올라가네. 그럼 충돌 후에 V라는 속력으로 이제 뒤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B의 속도 변화는 4V. 근데 B가 A보다 질량이 2배 크거든.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는 8V. 그러면 3V에서 8V 변했으니까 뒤로 5V. 자 그러면 5V로 가서 HA만큼 올라가는데 EH를 마찰 구간 이겨내고 올라간다 맞지? 이번엔 반대 경우네. 그러면 HA랑 EH 추가로 들어가니까 5V 요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HA와 EH를 추가로 주고 그리고 추가로 압축시킨 게 2분의 1의 K의 4D제곱이다. 자 위에서는 요 에너지가 3V를 만들었으니까 2분의 1의 M의 9V제곱이다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제곱과 H를 동급으로 묶어놨다 맞지? 그러면 이 2분의 9V제곱이라는 에너지는 9mgh. 그 다음에 요 2분의 25mv제곱이라는 에너지는 25mgh랑 동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계산해 보면 자 위의 식은 mg의 h 9h에서 빼니까 11h-ha 요게 2분의 1 kd 제곱이고 자 밑에 식은 2분의 요 넘겨주면 mg의 h 23h-ha 요게 2분의 1의 k 4d 제곱이네. 그러면 위에 거 4배하면 밑에 거 되네. 그러면 위에 거 4배 했을 때 44h mg는 어차피 상관없다 맞지? 44h-4ha 요게 23h-ha랑 동급이다. 그래서 ha 구해보니까 7h 나오더라. 그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니까 문제는 h 구하는 거니까 7h다. 총 에너지가 세 종류의 에너지가 나왔는데 2분의 1 KD 제곱과 2분의 1 MV 제곱과 MGH 이런 형태의 총 세 가지 에너지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이제 H당 속도 제곱 변화량이 V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갈 거니까 이 에너지랑 이 에너지는 어떻게 동등한 위치인지 묶인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요 2분의 1 KD 제곱만 B를 해결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20번 보니까 일단 용철 P에서
ED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출발했다. 용출 상수는 그 PQ와 같다 했으니까 K 잡고 2분의 1 K의 4D제곱. 요게 P 용출에 저장돼 있던 탄성 에너지다, 맞지? 이 탄성 에너지가 A, B가 어차피 자연끼리 와서 분리가 될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을 거고 전부 다. 자, A, B는 자신의 질량 비대로 요 운동 에너지를 받아갈 거예요. 자, A는 그대로 이제 용체 P에 달려서 진동할 거고, B는 그때 그 운동 에너지 받아서 넘어간다 이거죠. 이렇게 넘어갈 거다. 자, 근데 넘어가서 최종 보니까 최종 위치는 얘가 출발할 때 위치보다 최종 위치가 H만큼 낮다, 맞지? 그러면 얘는 이까지 가서 마찰 구간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때 각각이 뭐 EKA, EKB였다고 하죠. EKB로 운동인지 가지고 출발했다면 내려왔으니까 EKB에서 MB, GH만큼 더 추가로 에너지를 받아갔을 거예요. 자, 근데 하지만 중간에 마찰 구간이 EH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마찰 구간은 내려올 때 등속도 구간, 즉 이 마찰 구간에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는 전부 다 날아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H만큼 내려와서 MBGH가 더 증가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EH가 날아가 버렸지. 그러면 마이너스 EMBGH만큼 얘는 에너지 감소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운동 에너지를 분리될 때 운동 에너지에서 MBGH만큼 더 감소한 모습일 거다. 자, 이게 반대편 용체 Q를 압축시키니까 루트 ED만큼 압축시켰다. 2분의 1 K의 ED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A는 문제에서 조건을 좀 줬어. A의 분리 후 P 용체의 탄성 에너지 최대값 이렇게 줬어요. 분리가 된 뒤에 A의 운동 에너지 가지고 P는 진동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러면 P가 탄성 에너지가 최대됐을 때는 A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했대. 분리될 때 A가 자연끼리서 분리됐으니까 A의 운동인 자체가 최대 운동 에너지. 그럼 요게 이 B가 마찰 구간에서 잃어버리는 에너지랑 같네. B는 마찰 구간에서 EH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그냥 잃었어요. 그러면 EKA는 2분의 1의 EMBGH 되겠다. 잃어버린 게.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는 분리될 때 B의 운동 에너지는 MBGH 플러스 2분의 1의 K의 ED 제곱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다 더했을 때 얘들은 어디서 왔냐? 2분의 1 K의 4D 제곱이라는 에너지에서 왔다. 그렇죠? 그러면 ED 제곱, 4D 제곱. 그러면 남은 게 ED 제곱. 그거를 2대 1로 나눠 가지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 K의 3분의 4D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K의 3분의 2D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요거 더해주면 얘는 3분의 2D 제곱에 2D 제곱도 아니고 3분의 8D 제곱. 그러면 2분의 1 K의 3분의 8D 제곱 되겠네요. 그러면 분리될 때 운동 에너지 B가 곧 질량 B로 결정난다 했으니까 얘는 3분의 4D 제곱짜리 에너지, 얘는 3분의 8D 제곱짜리 에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B가 1대 2네. 그래서 질량 B도 1대 2다. 답은 2번. 2 이렇게 되겠네. 21번 보면요. 21번은 마찰력이 있는 진동 운동이다, 맞지? 자, 마찰력은 중력과 똑같이 마찰력도 크기는 일정해. 운동 마찰력은. 하지만 진동 방향에 따라서 반대 방향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중력만 받을 때 일정한 바람의 힘의 크기, 바람이 불 때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다 이거지. 자, 하지만 진동 중심이 결정나면 시작에서 진동 중심이 결정나면 중심까지 거리에 한 번 더 간다는 거는 어차피 변함이 없어요. 그치? 왜냐하면 합력이 진동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대칭일 거기 때문에 합력이 한 일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받아줘야 얘는 다시 한번 정지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도 물체 기회 상황인데 B의 무게 70N, 그 다음에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은 20N이라 했으니까 A는 일단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운동 마찰력은 왼쪽으로 20N. 자, 그러면 전체 개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 방향으로 50N 받고 있다, 맞지? 자, 이 50N을 0으로 만들어야지 시그마 F가 0이 보시네. 자, 그러면 탄성력이 늘어나서 이쪽 방향 탄성력이 50이 되는 위치가 있다면 그때가 얘가 시그마 F가 0이 되는 곳이다 이거지.
자, 용체 상수가 100이라 했으니까 얘는 0.5m 늘어나면 그런 상황이 되겠네. 그러면 0.5m 늘어난 요 지점이 시그마 F가 0이 되는 곳이라면 얘는 0.5m만큼 한 번 더 갈 거다 알겠죠? 그러면 최종 얘는 1m만큼 가서 정지하겠다 알겠죠? 자, 요게 첫 번째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왔대.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 정지한다 했으니까. 자, 두 번째 했을 때 그 지점이 어디냐? 자, 돌아오려고 보니까, 자, 이제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마찰력 방향이 반대가 되네. 그러면 마찰력 방향이 오른쪽으로 20N. 여전히 중력 70N, 오른쪽으로 20N 있으니까 도합, 이쪽 방향의 힘이 90N이 됐네. 그러면 탄성력도 90이 되어야 시그마 F는 0을 만들 수 있다. 그치? 그러면 탄성력이 90이 되려면 0.9m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지점이 시그마 F는 0인 곳이 됐네요. 그러면 1m인 지점이 시작점, 그 다음에 0.9m인 점이 시그마 F는 새롭게 0이 되겠죠. 그러면 요 사이 거리가 0.1m다 맞죠? 그러면 0.1m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0.2m만큼 안쪽으로 들어가면 최종 정지, 여기가 정지하는 곳이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한테 묻는 게 요 길이니까 요 길이는 1m에서 0.1m 두 번 들어왔다 맞지? 0.8m. 그래서 x는 0.8m 되는 곳이다 이거죠. 이렇게 한 김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합력으로 문제를 푼 거고, x가 0.8m. 그 전체 역학적 에너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A랑 B 개는 얼마만큼 이동을 할 수 있냐, 이게 1m로 우리가 구했어. 요거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안 될 거야, 마찰력 때문에. 맞지? 그러면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 계산한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그렇게 변하겠다, 이렇게 한 번씩 세워봅시다. 자, 일단은 x1만큼 가서 최종 정지, 원래도 정지, 나중도 정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운동에 지금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면 포텐셜 에너지에도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마찰력 때문에 감소하겠지. 전체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와 증가한 탄성 에너지가 있을 건데, 그게 같으면 변화가 없는데 마찰력 때문에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잃어버린 에너지가, 포텐셜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7kg짜리가 x1만큼 떨어졌다 맞지? 요게 감소했을 거고, 증가한 거는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의 k의 x1 제곱 증가했을 거예요. 자, 요 결과가 0은 아니고 요거 마이너스 마찰력 때문에 손실된 에너지 20의 x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요거 넘기면 50 x1 제곱이 50 x1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1은 1m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m 가서 정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면 돼.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차피 최종 다시 한번 P점 가서 정지하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량이다 이렇게 보면, 일단 요번 두 번째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2분의 1의 K에 얘가 1m 늘어나 있다가 X 상황이 되었다 맞지? 요만큼이 줄어든 탄성 에너지네. 그 다음에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7kg이 1m에서 x까지 돌아갔으니까 1-x만큼 증가했을 거다 이거지. 자, 요게 전체 변화량이 또 얘가 1-x만큼 돌아갔으니까 그만큼의 마찰력이 한네, 요게 감소량으로 이어졌을 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50에 플러스 50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0에 마이너스 70x는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20. 다 왼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 50x 제곱,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x 플러스 40은 0. 그래서 10 날리고 정리해 보면 5x에 얘가 1되고 4되고 x에 1되면 되겠네.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x는 5분의 4랑 1에 반대네. 잠깐만. 여기서 요거 반대로 해주면 1에 4랑 1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가
뭐 이상하네. 5분의 x 우리 두고 왔지. 5분의 4 미터 나오네. 그래서 x가 0.8m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력으로 풀면 좀 더 깔끔한데 요 문제는 그 뭐 소술형이나 그런 주관식으로 나오면 형태로 나오면 근데 결국 이제 마찰력 있는 데서 얘가 왕복 운동 이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진폭이 줄어들 거다. 요런 것도 자 처음에 얘가 출발할 때 얘는 0.5랑 0.5 이렇게 갔잖아. 근데 얘는 원래 진폭이 원래 얼마짜리였어? 마찰력이 없었다면 70 때문에 0.7m짜리야. 그러면 0.7m짜리인데 얘가 0.7m를 중심으로 해서 왕복 운동 할인데 그러면 총 1.4m다 맞지? 자 이런 놈이 0.5, 0.5로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요 20N만큼의 0.2m만큼의 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처음보다 못 가게 된 거리가 0.4m다 이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마찬가지. 여기를 기준으로 0.7m 돌아오는 상황도 0.7m보다 0.4m 두 번 못 가게 되니까 0.8m를 못 가게 되면서 오히려 반대편으로 0.2m 여기가 마무리되는 지점이 되었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최종 0.8m 되는 지점이 x 위치다. 그렇게 풀면 된다. 오케이.